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겨울이 되면 해가 일찍 저물고 눈이 한 번 내리면 봄이 올 때까지 녹지 않는 깊고 깊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험한 산세 덕분에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면 집집마다 문을 닫아 걸고 군불을 지펴 아랫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추위를 피해 깊은 굴 속으로 숨어드는 계절이 오면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한 정적만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가끔 들려오는 것은 마른 나뭇가지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 부러지는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날갯짓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연희라고 불리는 어린 소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어릴 적 유인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가여운 아이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연희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곱고 맑아서 마을 어른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녀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연희의 집은 낡아서 찬바람이 문틈으로 숭숭 들어왔지만 소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씩씩하게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구하고 봄이면 나무를 캐고 가을이면 떨어진 이삭을 주워 성실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한 무명옷이었지만 언제나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어 그녀의 야무진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일찍 찾아와 마을 앞 개울이 꽁꽁 얼어붙고 하늘은 며칠째 잔뜩 찌푸린 채 무거운 눈구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큰 눈을 예감하고 서둘러 땔감을 들이고 식량을 갈무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연희 또한 산에 올라가 부지런히 마른 나무를 모아야 했습니다. 연희의 집에는 며칠을 버틸 땔감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눈이 쏟아지기 전에 서둘러야만 얼어 죽지 않고 겨울밤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낡은 지게를 등에 지고 앙상한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 중턱까지 올라가 눈 속에 파묻힌 솔방울과 죽은 나뭇가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연희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연희는 아랫목의 온기를 상상하며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주먹만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버렸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바람은 더욱 거세져서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로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지게에 나무를 묶고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연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익숙한 나무와 바위를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깊은 눈 속에서 연희의 작은 몸은 휘청거렸고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누하여 꾸짖는 소리처럼 들려와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눈보라 속을 헤치며 내려오던 연희의 귀에 바람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희미하고 가냘픈 신음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인가 하여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 고통스러워하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커다란 바위 아래 눈이 수북하게 쌓인 곳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형체가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눈을 채워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어린 호랑이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어미를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다쳐서 낙오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새끼 호랑이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연희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자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맹수였기에 본능적인 공포가 앞섰지만 눈앞의 생명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연이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닮아 두려움을 뒤로하고 치근한 마음이 솟구쳐 올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호랑이의 차가운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호랑이의 몸을 만지는 순간 연희는 이 생명을 두고 간다면 분명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불쌍해라, 너도 나처럼 혼자가 되었구나. 이 추운 곳에 있으면 얼어 죽고 말 거야. 연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솜저고리를 벗어 호랑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지고 있던 땔감 중 무거운 것을 일부 버리고 그 빈자리에 새끼 호랑이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뒤 다시기를 질척했습니다. 짐은 가벼워졌지만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서 연희의 앞을 가로막았고 한 걸음 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에 의지하며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 이 작은 생명을 살려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눈보라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하얀 성의가 끼었고 손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마음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산 아래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연희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지게를 내려놓을 틈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며칠 동안 불을 떼지 않아 냉골이었지만 밖보다는 훨씬 아늑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아껴두었던 마른 잎과 잔가지를 아궁이에 넣고 불씨를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곱아 불을 붙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연희는 호호 손을 불어가며 정성을 다해 불을 지폈고 마침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길이 살아나자 방바닥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어느 정도 따뜻해지자 연희는 새끼 호랑이를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뉘어놓고 자신의 젖은 옷을 갈아입은 뒤 정성껏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었지만 연희가 따뜻한 물을 끓여 입가에 적셔주자 혀를 내밀어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먹으려고 남겨두었던 쌀 한 줌을 꺼내 묽은 미음을 끓였고 그것을 식혀서 호랑이에게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낯선 냄새에 거부감을 보이는 듯 했으나 곧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연희가 주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기력을 조금씩 회복해갔습니다. 연희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호랑이 곁을 지키며 혹시나 열이 오르지는 않는지 숨소리가 거칠어지지는 않는지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드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지만 연희의 작은 방 안은 생명을 살리려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희는 호랑이의 거친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를 나직하게 들려주기도 하고 자장가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호란이는 연희의 목소리에 안정을 찾았는지 가르랑거리며 편안한 숨소리를 내쉬기 시작했고 그제야 연희도 긴장이 풀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맹수와 인간이라는 경계를 넘어 추운 겨울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생명을 나누는 그 모습은 산신령이 보았다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만큼 아름답고 숭고한 광경이었습니다. 연희는 호랑이의 머리에 손을 얹은 채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연희의 눈을 간지럽혔을 때 밖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 눈을 뜨고는 곧바로 옆자리를 확인했는데 밤새 자신의 곁에 누워있던 새끼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밖으로 나간 흔적이 있었지만 눈이 쌓인 마당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 있지 않아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연희는 서운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하얀 눈밭 위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흐를 뿐 호랑이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사히 돌아갔으면 다행이다. 연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온 연희의 눈에 아랫목 이불 위에 놓인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호랑이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콩알만한 크기의 영롱한 푸른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구슬은 마치 깊은 바닷물을 담아놓은 듯 맑고 투명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자체에서 은은한 온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구슬을 집어들자 손바닥을 통해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기운이 전해져와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슬 안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소용돌이치듯 움직이고 있었고 연희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이 푸른 구슬이 어젯밤 자신이 구해준 호랑이가 남기고 간 보온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귀한 것을 두고 간 호랑이의 마음 씀씀이에 연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해. 연희는 구슬을 가슴에 꼭 품고 보이지 않는 호랑이를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희는 이 작고 아름다운 구슬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이 조용한 마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안에 쥐어진 따뜻한 구슬의 온기가 앞으로 닥쳐올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희망처럼 느껴져 연희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오두막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에 물그릇이 얼어있을 정도로 추웠어야 했지만 구슬을 방 안에 둔 이후로는 아구미에 불을 지피지 않아도 방바닥이 늘 따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구슬을 쌀도 안에 넣어보았더니 며칠이 지나도 바닥을 보이던 쌀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불어나는 것 같은 기묘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연희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며칠을 두고 보아도 쌀독은 항상 넉넉하게 채워져 있었고 땔감 창고의 나무들도 쓰면 쓸수록 다시 채워지는 듯 마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것이 호랑이가 준 푸른 구슬 덕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신비한 보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옛말처럼 연희의 집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은 예리한 눈을 가진 이웃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소문이 빠르기로 유명하고 남의 집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최씨 아주머니의 눈에 연희의 변화가 포착된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다른 집들은 땔감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인데 가장 가난한 연희네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희의 얼굴색이 날로 좋아지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연희가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사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끼니 걱정 없이 지내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이는 곧 평화롭던 연희의 삶에 불어닥칠 새로운 눈보라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오두막에 찾아온 기이하고도 따뜻한 변화는 한겨울의 추위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윙윙거리며 문풍지를 사정없이 두드렸지만 방 안은 마치 봄날의 햇살이 가득 들어찬 것처럼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이 신비한 푸른 구슬을 헝겊에 고이 싸서 장롱 깊숙한 곳이나 쌀도간에 숨겨두곤 했는데 구슬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 땔감을 떼지 않아도 아랫목이 절절 끓을 정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위에 곱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잠을 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얇은 이불 하나만 덮어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포근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것이 눈보라치던 밤 자신이 구해준 어린 호랑이가 남기고 간 은혜라고 믿으며 아침마다 구슬을 꺼내 정성스럽게 닦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렸습니다. 더욱 신기한 일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쌀독에서 일어났는데 연희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쌀을 퍼내도 다음 날이면 다시 그만큼 채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쌀독 안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지만 하얗고 윤기 나는 쌀알들은 언제나 독의 절반 이상을 찰랑찰랑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며 연희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녀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연희는 넘쳐나는 쌀을 자신만 배불리 먹는 데 쓰지 않고 혹독한 추위에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당으로 날아드는 산새들이나 다람쥐들을 위해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짐승들이 연희가 뿌려놓은 쌀알을 쪼아먹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호랑이에게 받은 은혜를 세상의 작은 생명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은 매섭고 특히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고 남의 행복을 배아파하는 이들의 눈은 더욱 날카로운 법입니다. 마을어의 기와집에 사는 최씨 아주머니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욕심이 끝이 없고 의심이 많아 이웃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곳간에 쌀가마니가 그득그득 쌓여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투덜거렸고 가난한 이웃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며 혀를 찰지언정 쌀 한 줌 나눠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씨 아주머니의 눈에 며칠째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연희의 오두막이 들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 거지 계집애가 얼어 죽었나 며칠째 밥 짓는 연기도 안 나고 조용하네. 아주머니는 걱정하는 척하며 하네 말했지만 그 속내에 연희가 죽어 그 집터나 살림살이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최씨 아주머니는 어느 날 오후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목도리까지 두른 채 연희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비탈길을 오르며 아주머니는 연신 투덜거렸지만 굴뚝에 연기 하나 없는 그 집에서 연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앞에 도착한 아주머니는 짐진
소리로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살아있느냐? 이 추운 날씨에 인기척이 없어서 내가 걱정이 되어 와봤다. 아무 대답이 없자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젖혔고 그 순간 훅 끼쳐나오는 훈훈한 열기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냉골이어야 마땅할 방 안에서 한여름 같은 열기가 뿜어져 나오니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연희가 단정하게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추위에 떨기는커녕 발그레한 홍조를 띠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도 얇은 무명 저고리뿐이었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는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랫목에 손을 대보았는데 손이 데일 정도로 뜨끈한 바닥에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하냐? 아궁이에 불을 뗀 흔적도 없는데 방이 어찌 이리 절절 끓는단 말이냐. 아주머니의 다그치는 물음에 연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그냥 제가 이불을 덮고 있어서. 연희는 차마 호랑이 구슬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얼버무렸지만 눈치 빠른 최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굳이 들으리 만무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시선은 방 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고 곧이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솥뚜껑을 열어보고 쌀독 뚜껑을 확 젖혔습니다. 그리고는 쌀도 가득 채워져 있는 하얀 쌀을 보고는 기가 막히마라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인연. 마을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데 너 혼자 쌀독의 쌀을 이렇게 쟁여놓고 있었단 말이냐? 이 쌀이 다 어디서 난 게야? 훔친 것이냐? 아주머니의 목 질투와 의심으로 가득 차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연희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구슬의 비밀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의 변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는 연희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쌀독에 손을 넣어 쌀을 한 움큼 쥐어보고는 그것이 자신의 집 쌀보다 훨씬 윤기가 흐르고 좋은 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배가 아팠습니다. 두고 보자. 네가 무슨 짓을 해서 이런 호사를 누리는지 내가 기필코 밝혀내고 말 테다. 최씨 아주머니는 으름장을 놓고는 씩씩거리며 연희의 집을 나섰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내내 아주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연희에 대한 의심과 그 집에 있는 정체 모를 보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주머니는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에게 연희네 집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거지 같은 년이 도둑질을 했는지 요물단지를 주었는지 집이 절절 끓고 쌀이 넘쳐나더란 말이야. 분명 우리 마을 쌀을 야금야금 훔쳐다가 채워놓은 게 틀림없어. 아주머니의 말은 삽시간에 살이 붙고 과장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연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여우에게 홀려 재주를 부린다느니 밤마다 도깨비와 내통하여 금은 보화를 실어 나른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평소 연희를 아끼던 마을 사람들도 최씨 아주머니의 끈질긴 모함과 연희의 집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희를 두려워하여 피했고 어떤 이들은 연희의 집에 숨겨진 보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기웃거렸습니다.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연희의 푸른 구슬 하나로 인해 들썩이기 시작했고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욕심과 시기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마을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고 따가운 시선을 피해 더욱 집안에 웅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란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노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젊은 시절 세상을 떠돌며 온갖 기이한 일들을 겪어본 경험이 있어 세상 만사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과한 복은 화를 부르기도 한다는 이치를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최 씨 아주머니가 퍼뜨리는 험담을 들으며 혀를 쯧쯧 찼지만 동시에 연희에게 닥칠 위험을 감지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연희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인기척에 놀라나온 연희에게 김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툽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연희야, 요즘 마을에 도는 소문을 알고 있느냐? 노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은 연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의 복이란 것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아서 넘치면 흐르게 마련이고 흐르면 흙탕물이 튀는 법이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너에게 과분한 것이라면 필시 남의 눈을 타게 되어 있다. 귀한 것일수록 깊이 감추고 빛나는 것일수록 어둠 속에 두어야 탈이 없는 법이니라. 김노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지는 않았지만 연희가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연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노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구슬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최 씨 아주머니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아주머니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밤이 되면 몰래 연희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 아주머니는 덤불 속에 숨어 연희의 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비롭고 영롱한 푸른 빛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호롱불이나 촛불과는 전혀 다른 마치 밤하늘의 별을 따라 놓은 듯 맑고 푸른 광채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거다. 저것이 분명 보물이다. 전연이 훔친 것이 틀림없어. 아주머니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그 푸른 빛이 자신의 집에서 잃어버린 귀한 폐물이라고 억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폐물 따위는 없었지만 욕심에 눈이 먼 아주머니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신비한 빛을 내는 물건을 자신의 손에 넣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둠 속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끌고 와 연희를 족치고 그 보물을 빼앗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오는 밤, 최 씨 아주머니의 검은 그림자는 연희의 작은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밖에서 자신을 노리는 시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방 안에서 구슬을 손에 쥔 채 잠든 새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구슬의 따뜻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연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김노인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구슬을 다시 헝겊에 꽁꽁 싸서 품속 깊이 넣고는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나무 문 하나로 탐욕스러운 세상의 손길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연희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의 더러움을 덮어주려는 듯 소리 없이 쌓여갔지만 인간의 욕심은 그 눈 밑에서도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오두막을 둘러싼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어떤 소동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만이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예고하듯 길고 깊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제발 이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밤새 최씨 아주머니가 퍼뜨린 소문은 새벽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스며들어 아침밥을 짓는 아낙네들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있는 연희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정심 어린 눈길을 보냈을 테지만 최씨 아주머니의 교묘한 이간질 덕분에 그 시선에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희는 그저 방 안에서 구슬을 닦으며 다가올 폭풍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호랑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마을 오물가에 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청을 높여 거짓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보물을 도둑맞았다고 하소연했는데 그 연기가 어찌나 감쪽 같은지 속 모르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게 어떤 물건인데 그러시오? 하고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밤이면 스스로 빗닥에도 지니고만 있어도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신령한 푸른 구슬이라오. 우리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갑오인데 글쎄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요. 라며 가슴을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가 묘사하는 구슬의 특징은 어젯밤 문틈으로 훔쳐본 연희의 구슬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최씨 아주머니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연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에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인의 집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데도 방이 따뜻하다는 소문이 있었지. 맞아, 그 가난한 아이가 무슨 수로 쌀독을 채우고 따뜻하게 지내겠어? 필시 훔친 물건의 조화일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고 가난하고 힘없는 연인은 어느새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말은 쉽게 믿으려 하고 가난한 자의 행운은 의심부터 하는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최씨 아주머니의 거짓말은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빠르게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연희 자신도 최씨 아주머니도 아닌 바로 연희의 집 처마 밑에 둥지를 든 작은 산새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일찍부터 지저귀며 연희가 뿌려주는 모이를 쪼아 먹었을 새들이 오늘은 웬일인지 깃털을 부풀린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나와 새들에게 모이를 주려다가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을 쪽을 바라보니 사람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게 분주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속에 자신의 이름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연희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점심나절이 되자 최씨 아주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마을 장정 몇 명과 동네 안악들을 이끌고 연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으나 그 눈 속에는 탐욕스러운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내 보물을 찾아오세.
도둑년이 숨겨둔 내 가보를 되찾아야 해. 아주머니의 선동에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 죄인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처럼 위세가 등등했고 눈 덮인 산길에는 그들이 내는 거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와도 같아서 산속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희의 오두막 앞에 도착한 최씨 아주머니는 살인문을 발로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 연희야,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네가 훔쳐간 내 구슬을 내놓아라.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에 놀란 연희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도둑년,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하는 험한 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억울하고 무서워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가지 않으면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였기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품속에 넣은 푸른 구슬이 콩닥거리는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온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다니는 최씨 아주머니를 비롯해 낯익은 마을 사람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주머니, 이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씨 아주머니의 거짓말에 눈과 귀가 가려진 사람들에게 연희의 진심은 닿지 않았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밤마다 네 방에서 파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그게 내 잃어버린 구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아주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연희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네 집 굴뚝에 연기도 안 나는데 방이 따뜻하고 쌀독에 쌀이 줄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고 왔다. 그게 다 내 구슬의 신기한 힘 덕분이 아니더냐. 아주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맞어 하며 동조했습니다. 연희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랑이가 준 선물이 한순간에 훔친 작물로 둔갑해버린 상황이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아주머니, 그건 훔친 게 아니에요. 눈보라치던 밤에 제가 구해준 호랑이가. 하지만 연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랑이가 구슬을 줬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아줌마를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하든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사람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비수처럼 연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호랑이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순수한 마음은 어른들의 때 묻은 상식 앞에서는 그저 허황된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곤중 뒤편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김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들 조용히들 하게.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이게 무슨 짓들인가. 김노인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잠시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김노인은 연희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연희야, 네가 가진 것이 정말 남의 것이 아니냐. 떳떳하다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김노인은 연희를 믿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김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는 김노인이 끼어드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구슬을 눈으로 확인하고 빼앗을 기회라고 생각하여 재촉했습니다. 그래, 훔친 게 아니라면 당장 내놓아봐라. 내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알 것 아니냐. 아주머니의 눈은 이미 구슬을 손에 넣은 것처럼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연희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구슬을 꺼내기 위해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연희의 손끝에서부터 환한 푸른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주위를 압도할 만큼 강렬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품에서 손을 꺼내자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콩알만한 푸른 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은은한 안개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답고 기이한 광경에 숨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신비한 보석이 가난한 소녀의 손 위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가 마당 전체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추위를 잊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씨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 내 말이 맞지? 저게 바로 내 구슬이야. 내 할머니가 물려주신 바로 그 구슬이라고. 아주머니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들기 위해 악을 쓰며 연희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주머니의 기세에 눌려 다시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신의 물건인가 보네. 인트에 연희한테 있을 리가 없지. 깻잎 깊단 분위기는 다시 최씨 아주머니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연희는 구슬을 뺏기지 않으려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호랑이가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하지만 연희의 외침은 욕심에 눈먼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캐시 아주머니는 기어이 마루 위로 올라와 연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 앙큼한 도둑년, 썩 내놓지 못해? 아주머니의 손아귀 힘은 매서웠고 연희는 저항했지만 힘에서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슬을 쥔 연희의 손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멀쩡하던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회오리처럼 마당을 휘감아 돌며 흙먼지와 눈보라를 일으켰고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었고 산짐승들이 일제히 울부짖는 소리가 산을 타고 내려와 산신령이 노한 듯한 급격한 날씨 변화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뒤집힌 최씨 아주머니만은 바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연희의 손에서 구슬을 억지로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천하를 다 가질 수 있어. 아주머니의 입에서는 광기 어린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결국 아주머니의 거센 힘에 밀려 손이 펴지고 말았습니다. 푸른 구슬이 연희의 떠나 최씨 아주머니의 탐욕스러운 손바닥으로 옮겨가는 찰나였습니다. 구슬이 아주머니의 손에 닿는 순간 따뜻했던 푸른 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동시에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던 온기는 끔찍한 냉기로 돌변하여 아주머니의 손을 타고 팔로 뻗어 올라갔습니다. 아, 뜨거. 아니, 아, 차가워. 최씨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구슬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은 순식간에 파랗게 얼어붙기 시작했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자, 귀신 들린 구슬인가 봐.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준비를 했지만 김 노인만은 그 자리에 서서 매서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탐을 내니 화를 입는구나.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살려줘, 내 손이 얼어붙고 있어. 그녀의 비명소리는 처절했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서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연이에 오두막 바로 위로 내려앉을 듯 낮게 깔렸고 굵은 눈송이가 다시금 폭설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와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을 지키는 영물, 산곤의 분노가 담긴 호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땅에 납작 엎드렸고 연희만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그리움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님, 연희의 입술이 가만히 달싹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 구슬의 진짜 주인뿐이라는 것을 연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최 씨 아주머니의 신음소리만이 눈보라 속에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구슬은 이제 아주머니의 손에서 시퍼런 빛을 뿜어내며 마치 심판의 시간이라도 알리는 듯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구슬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엄청난 냉기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호랑이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연인의 집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과 폭풍의 굉음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의 처절한 비명이 눈보라치는 산골 마을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에 들러붙은 푸른 구슬은 마치 천년 묵은 얼음덩어리처럼 변하여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서슬퍼런 얼음은 순식간에 손목을 지나 팔꿈치까지 기어올랐고 아주머니의 얼굴은 고통과 공포로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욕심으로 번들거렸던 눈동자는 이제 살려달라는 애원만이 가득 차 있었고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구슬은 마치 탐욕스러운 주인을 거부하듯 혹은 그 더러운 마음을 징벌하려는 듯 더욱더 맹렬하게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아주머니를 옥죄어 왔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기괴하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희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위세를 떨던 사람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들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더욱 낮게 내려앉았고 그 사이로 우르릉거리는 천둥소리가 마치 산신령의 호통처럼 들려와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최 씨 아주머니를 도우려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저 푸른 구슬이 내뿜는 서슬퍼런 기운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신성하고도 두려운 영역의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산 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거세지더니 눈보라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형상을 하고 마당으로 휘몰아쳐 들어왔습니다. 윙윙 거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크앙 하는 맹수의 포효가
섞여 들려왔는데 그것은 분명 산중의 왕,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최씨 아주머니는 공포에 질려 눈을 뒤집어 바람은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회오리치며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발톱이 아주머니의 팔을 핥히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산의 영모를 건드린 대가는 혹독했고 자연은 그 오만함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는 얼어붙은 팔을 부여잡고 눈밭에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 속에 담긴 후회와 공포는 마당에 있는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바닥에 머리를 짚는 순간 신기하게도 손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던 고슬이 툭하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슬은 눈 위를 개구르르 굴러 연희의 발치 근처에서 멈춰 섰지만 여전히 시퍼런 냉기를 뿜어내며 주위의 눈을 순식간에 얼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고슬이 떨어져 나가자마자 혼절하듯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눈 위에 놓인 푸른 고슬은 여전히 위협적인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고슬이 또다시 누구를 해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연희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고슬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행동에 놀라 안돼 만지지 마라. 죽는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방금 최씨 아주머니가 당한 끔찍한 일을 목격한 터라 연약한 소녀가 저 무시무시한 물건에 손을 댔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의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슬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고슬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많이 놀랐지. 연희는 마치 살아있는 친구를 달래듯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연희의 손끝이 고슬에 닿는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벌어졌습니다. 연희의 손이 닿자마자 시퍼런 냉기를 뿜어내던 구슬이 순식간에 부드럽고 따뜻한 푸른 빛으로 변하며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구슬은 연희의 손바닥 위에서 다시금 영롱하게 빛나며 마치 어미 품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손 위에서 피어오른 따뜻한 온기는 순식간에 마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며 따스한 햇살 한 줌이 구름 사이로 비쳐 내려왔습니다. 최씨 아주머니의 팔을 얼렸던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도 훈훈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구슬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깨끗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보았느냐, 영몰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다. 욕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아이를 도둑으로 몰고 하늘이 내린 복을 가로채려 했으니 이 무슨 추태란 말이냐. 김 노인의 호통에 마을 상정들은 들고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았고 아낙네들은 얼굴을 붉히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희의 맑고 순수한 마음이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씨 아주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부축을 받아 일어났지만 수치심과 공포로 인해 감히 연희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몸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에 위풍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머니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동시에 자신들도 그 욕심에 동조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구슬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여전히 마당에 남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냈을 법도 하지만 연희는 그저 애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다들 고생하셨어요. 이제 오이가 풀렸으니 다행이에요. 연희의 그 한마디는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자신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걱정해주는 연희의 넓은 아량에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희야,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귀신에 홀렸는지 잠시 미쳤었나 보다.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연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과가 이어지자 험악했던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자신들이 부수다시피 한 살인문을 고쳐주겠다고 나섰고 아낙네들은 연희의 집 부엌으로 들어가 엉망이 된 살림살이를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짝은 내가 튼튼하게 다시 달아주마. 이 티어 부엌이 썰렁하니 내가 장작을 좀 더 가져와야겠구나.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려 애썼고 연희의 오두막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연희는 그런 이웃들의 모습에 코끝이 징해져서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김노인은 연희를 따로 불러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연희야, 오늘 일로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귀한 물건은 여전히 세상에 눈독을 들이기 쉬운 법이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고 그 구슬의 힘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거라. 연희는 김노인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이 구슬 호랑이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이니 제 욕심을 채우는데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만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연희의 대답은 어리고 여린 소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성숙했습니다. 김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연희의 오두막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문은 튼튼하게 수리되었고 마당에 어지럽게 찍혀있던 발자국들은 새로 내리는 눈이 소복하게 덮어지워 주었습니다. 연희는 방으로 들어와 아랫목에 앉아 손안에서 따뜻하게 빛나는 푸른 구슬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슬 안에서는 은하수 같은 빗무리가 천천히 회전하며 마치 연희에게 잘했어, 정말 잘했어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산속 어딘가에 있을 호랑이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연희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아도 따뜻한 방 안에서 소미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무섭거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겪은 무서운 일들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모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평화만이 연희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연희는 베개 밑에
구슬을 깊이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에는 호롱불 그림자가 일렁였고 연희의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은 다시금 깊어갔고 연희의 집 지붕 위로 한방눈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늦은 저녁을 먹으며 연희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더 이상 시기나 질투는 없었습니다. 대신 신비한 구슬의 영험함과 연희의 착한 심성에 대한 칭찬,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반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의 집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서는 앓는 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비로소 예전의 순박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욕심 없이 맑은 마음을 가진 소녀 연희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들고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연희는 꿈속에서 하얀 눈밭을 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다정하게 뛰놀고 있었고 연희도 그들과 함께 뒹굴며 웃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춥지 않았고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연희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숨소리는 싸근싸근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은 더욱 깊고 아늑하게 마을을 감싸 안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따뜻한 해가 떠오를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 사납게 몰아치던 눈보라는 그치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는 눈부신 겨울 햇살이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을 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연희의 오두막 지붕 위에 소복하게 쌓인 눈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수정처럼 투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밤의 소동이 마치 꿈만 같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 있는 풋풋한 흙내음과 나무 향기가 어젯밤의 공포를 씻어주는 듯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셋이 아주머니의 집은 대문이 굳게 닫힌 채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하인들을 닥달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겠지만 오늘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가며 혀를 차거나 수근거리기보다는 어제의 교훈을 되새기며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욕심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연희의 안부를 걱정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집에서 가장 좋은 반찬이나 땔감을 챙겨 연희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의심과 질투로 뭉쳐 몰려갔던 그 길이 오늘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은 따뜻한 발걸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연희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 나와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있었는데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빗자루를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사람들의 표정은 한없이 부드러웠고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이며 잘 말린 곶감, 묵직한 장작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희야, 어제는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 네 마음도 모르고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마을 어른들이 먼저 다가와 연희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연희는 얼떨떨하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어제 자신들이 거칠게 다루어 삐걱거리던 살인문을 떼어내고 가져온 공구와 나무로 튼튼하고 번듯한 새 대문을 만들어 달기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아낙네들은 연희의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전을 태웠습니다. 아이고, 어린 것이 혼자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아주머니들은 연희의 살림살이를 어루만지며 그동안 무심했던 자신들을 탓하고 연희를 친딸처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성에 보답하고 싶어 쌀독에서 쌀을 퍼내어 커다란 가마솥에 앉히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구슬의 힘 덕분에 쌀독은 퍼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얀 쌀알들이 솟아올랐지만 연희는 이제 그 기적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쌀독을 보며 신기해하면서도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고 연희의 착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지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희의 정성이 들어간 밥이 익어가면서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냄새는 사람들의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마음까지도 녹여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연희의 좁은 마당에는 마을 잔치라도 벌어진 듯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각종 나물 반찬,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이 어우러져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희는 김 노인을 상석에 모시고 마을 사람들에게 밥그릇을 일일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연희의 밝은 목소리에 사람들은 고맙다. 연희야, 정말 꿀맛이구나. 하며 즐겁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사람들은 어제 무서웠던 기억은 잊고 앞으로 연희를 어떻게 도와줄지, 마을을 어떻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노인은 밥 한 술을 뜨고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물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웃끼리 서로 아끼고 나누며 웃고 떠드는 것이 진짜 보물이지. 연희가 우리에게 진짜 귀한 깨달음을 주었구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연희의 품속에 있는 푸른 구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화답하듯 옷감 밖으로 은은하고 따뜻한 빛을 내뿜어 주위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연희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구슬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구슬을 감싸쥐고 마음속으로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호랑이님, 이 구슬의 힘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언제나 오늘처럼 웃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최 씨 아주머니의 마음속 상처와 욕심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연희는 자신을 위한 소원 대신 마을 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구슬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청명한 푸른빛을 발산하며 연희의 소원을 하늘로 쏘아 올리듯 반짝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최 씨 아주머니의 집 대문 앞에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약초와 죽 한 그릇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연희가 한 일임을 짐작했지만 모른 척 해주었고 며칠 뒤 최 씨 아주머니는 헬쑥해진 얼굴로 밖으로 나와 연희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에 남았던 동상 자국은 연희의 용서와 함께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녀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씨 아주머니를 다시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마을에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골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쌓여있던 눈이 녹아 계곡물로 흘러내리고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오두막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하여 꽃 대궐을 이루었고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산새들은 부지런히 새끼를 키우며 지적이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외로운 고아소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딸이자 마을의 복덩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연희 누나를 따르며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가끔 밤이 깊으면 연희는 퉁마루에 앉아 저 멀리 어둠에 잠긴 산등성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굵직하고 듬직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잘 지내고 있느냐,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안부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눈보라치던 그 밤의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 마음을 나누었던 그 기적 같은 만남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는지 되새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는 구슬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라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에 가뭄이 들거나 큰 병이 돌 때면 조용히 구슬을 꺼내어 마을 우물에 담가두거나 환자의 머리맡에 놓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던 우물물이 다시 솟아나고 알아놓았던 환자가 털고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연희의 구슬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탐내기보다는 연희의 고운 마음씨에 더욱 감사해하며 자신들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는 현실이 되어 마을의 품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는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고 김노인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마을의 평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꿈속에서 늠름하게 자란 호랑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연희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비며 작별을 고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연희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서 깬 다음 날 구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구슬이 없어도 이미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더 큰 보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슬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신 작은 씨앗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 씨앗을 마당 한가운데에 심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 커다란 느티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이면 고운 단풍으로 마을을 물들이는 그 나무 아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아 쉬기도 하고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호랑이 나무 불렀고 나무 아래에 서면 왠지 모를 든든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좋아했습니다. 연희는 그 나무를 보며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호랑이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산골 마을에는 어김없이 어둠이 내려앉고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방 안에서는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연희와 호랑이 그리고 푸른 구슬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옵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고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는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새 스르르 눈이 감깁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주고 마을은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듭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연희가 겪었던 그 겨울의 눈보라도
신비한 푸른 구슬의 모험도 모두 추억 속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기쁨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추운 겨울밤을 녹여주는 난로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연희의 구슬처럼 맑고 고운 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연희가 놓았던 그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꿈속으로 떠나보세요.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달빛은 은은하게 여러분의 머리맡을 비추고 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평온한 세상에서 호랑이의 듬직한 등처럼 편안하게 기대어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맑고 밝은 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 지켜주기를 소망합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 풍경을 뒤로하고 이야기꾼은 이제 물러갑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함께 깊은 잠의 세계로 천천히 걸어가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축복이 당신의 잠자리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